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2단원 세 번째 시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2단원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 뭔지 아시죠? 바로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2단원 2차 시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관용 표현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좋은 점을 정리해 봤었어요. 혹시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억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2차 시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관용 표현이 실제 사용되는 사례를 한번 경험해 볼 거고요. 여러 가지 관용 표현의 뜻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용 표현이 사용된 좀 긴 글을 듣고 그 의미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 예,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관용 표현을 쓰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관용 표현을 쓰면 우리 말이 좀 더 풍부해진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그림 보시면 휴대전화 판매점에 두 친구가 있네요. 자, 그랬더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여학생이 말했어요. 야, 쇳불도 당김에 빼라. 아,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요 뜻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휴대폰을 봤는데 최신 휴대폰이 나온 거죠. 뭐 S20, S20 노트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저거 살래? 야, 저거 되게 좋다. 야,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지금 당장 사러 가자. 사러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말리는 거야. 야야야 저걸 어떻게 사? 너 저거 샀다가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에이 김이 식어버렸잖아.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관용 표현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 김이 식어버렸잖아. 자,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 뜻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생각했으면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것 뜻이죠. 이 여학생이 딱 보자마자 야,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야, 지금 당장 사러 가자. 저 핸드폰 우리 당장 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김이 식어버렸잖아. 나왔죠? 김이 식어버렸잖아라는 관용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김이 식다. 김 여기서 말하는 김은 먹는 김이 아니고 까만 김 아니고요. 이렇게 물 끓이면 나오는 수증기 있죠. 그걸 우리가 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재미나 의욕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김이 식었잖아. 친구가 말린 거예요. 막 말려서 야 그러다가 너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니? 야 너 돈이 있어? 넌 핸드폰 있잖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학생 마음이 이제 식어버린 거예요. 최신 노트 휴대폰 사는 것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아, 나 이제 의욕이 나 안 사도 될 것 같아. 근데 김이 식은 거죠. 막 의욕이 솟구쳐 올랐는데 한꺼번에 확 가라앉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김이 식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이 또 나와 있네요. 문구점이네요. 문구점 앞에서 친구가 지나가는데 뒤에서 탁 치면서 갑자기 야 반갑다 그랬더니 야 간 떨어질 뻔했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야 너 공책을 샀네. 공책을 사서 막 보고 있는데 여학생이 막 뭐 설명해 줬어요. 야 너 정말 어떻다? 라고 뭐라고 말을 했네요. 자 여기서 쓰인 관용 표현을 찾아보면 한번 요 사항은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죠? 지연이와 안나의 대화. 안나야! 깜짝이야! 간 떨어질 뻔했잖니. 미안해. 문구점에 같이 가자. 내일 미술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사야 하지? 일단 어떤 준비물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난 색도화지 2장, 색종이 한 묶음, 딱풀을 사야겠다.
너 정말 지연이와 친구들 잘 들으셨나요? 자, 여기서 관용적인 표현 등장했죠? 네. 간 떨어질 뻔했니? 자, 이거의 뜻은 뭘까요? 간 떨어질 뻔했잖아. 무슨 뜻일까? 네. 매우 많이 놀랐다는 뜻입니다. 정말 많이 놀랐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 장기가 떨어질 뻔했다. 네,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우리 또 한 가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이 있어요. 띵띵띵. 네. 4번에서 양을 많이 준비한다는 뜻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용 표현. 물건을 뭔가 많이 산다는 것, 많이 갖는다는 의미로 쓸 수 있는 관용 표현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손이 크구나. 이게 틉니다. 뭐 살 때 한꺼번에 많이 사는 거죠. 음식을 준비할 때 엄청 많이. 뭐 10명 초대했는데 음식 준비를 한 20명 걸 준비하는 걸 우리 손이 크다라고 해요. 뭐 여러분들 흔한 말로 통이 크다라는 말도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꿈을 펼치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건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서 이 안에 관용 표현도 들어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들어있으니까 함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상이 한 3분 30초 정도 돼요. 여러분들 요 소리만 나올 거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생님이 또 질문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잘 들어야만 선생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예, 그리고 그 속에서 관용 표현도 잘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일초등학교 2000년도 졸업생 김영선입니다. 저는 지금 3년째 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고 결국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꿈을 펼치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학교를 졸업하면 천하를 얻은 듯 신나서 바로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꿈을 펼치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의 진짜 꿈을 찾으려고 노력합시다. 한때 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자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진로를 의사로 결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부분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꿈이 계속 바뀌었는데 6학년 때 안전교육을 해주신 경찰을 직접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을 자세히 알아보고 제 능력과 흥미를 살펴보면서 제 진짜 꿈이 경찰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쉽게 미래를 결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진짜 꿈을 찾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집시다. 앞날에 대해 고민이 많고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걱정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꿈을 펼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꿈을 키워나가는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5학년 때까지 매우 허약한 체질이었지만 경찰이 되려고 몇 년 동안 식습관을 바꾸고 체력을 길렀습니다. 당장은 실패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칭찬해 줍시다. 셋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시다. 여러분이 꿈을 결정한 뒤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꿈을 이루려는 노력에 금이 가기 쉽습니다. 저는 경찰이 되려고 하루 30분 운동, 한 분야
것처럼 쉬운 목표부터 시작해 운동하고 공부하는 시간과 양을 조금씩 늘려나겠습니다. 초등학생 때 할 일, 중학생 때 할 일, 그리고 고등학생 때 할 일을 나누어 정하거나 단계적으로 실천할 행동 목표를 정한다면 언젠가는 꿈꾸던 인생의 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숯불도 단기만 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조언을 벗삼아 꿈을 찾아 떠나는 노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멋진 꿈을 향해 달려가는 후배들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내용을 묻는 질문을 할 거예요. 내용을 묻는 질문 아마 1학기 때 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바로 글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질문해서 맞춰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경찰이 되려는 꿈을 갖게 되었나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어릴 때 어떤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안전교육을 해주신 경찰에게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살핀 후에 그리고 오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꿈을 펼치고 키워나가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했죠? 아마 몇 가지 얘기했던 거, 그 중에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바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 그리고 노력하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칭찬해준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엔 꿈과 관련한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질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가능할 거예요. 그 중에 예로 선생님은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자신의 진짜 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나의 꿈은 어떻게 진짜 찾을 수 있을까? 아마 이 대답은 전부 다 다르겠죠? 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친구도 있고, 책을 많이 읽어봐야 된다는 친구도 있고, 경험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친구도 있을 테고요. 유행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며 찾아야 하는 것.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또 다른 질문. 앞날이나 꿈을 어떻게 이룰지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뭐 고민했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고민 안 했다고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조금 좋은 대답을 해준다면 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중학생이 될 걸 생각하니 조금 막막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네, 있습니다만 하지 말고 중학생이 되는 걸 생각하니까 좀 막막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해봤다고도 할 수 있고 네, 없습니다도 가능하겠죠. 네, 없습니다 하고 근데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 아직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나의 흥미를 잘 몰라서 아직 꿈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질문에 대한 답은 좀 구체적이면서도 자신의 선택을 담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생각을 꼭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갖도록 해주세요. 네, 이런 답도 가능할 거예요. 축구 선수인데요. 축구를 잘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자, 여러분들 90쪽부터 92쪽까지 활동해 주시고 등교시에 선생님이 교과서 검사하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특히 92쪽 내가 만든 질문은 게시판이나 패들렛에 올리도록 선생님이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친구들이 만든 질문에 자신이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차 시에서는 관용적 표현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실사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몇 가지 관용 표현의 뜻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긴 글 속에서 관용 표현이 어떻게 쓰였는지 또 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꼭 90쪽, 92쪽 마무리해 주시고요. 특히 92쪽에 안내된 질문 만들기는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 많이 만드셔서 패들렛이나 게시판에 올려놓고 친구들과 함께 답을 달아보는
활동으로 재미있게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의 답에 재미있는 답을 달면서 마무리하시면 공부도 좀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 끝까지 힘을 내서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과제까지 마무리해 주시는 걸로 약속해 줘. 아시겠죠? 안녕.